안녕하세요. 자충우 돌파이어입니다. 2월 17일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챗 GPT의 세 번째 영상으로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법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사실 어려울 게 없는데 챗 GPT니 인공지능이니 하면서 조금 생소한 어휘를 사용해서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엔 채팅이죠. 그렇지만 하다 보면 재밌고 놀랍기도 한 챗봇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챗 GPT를 사용하기 위해 계정을 만드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챗 GPT를 사용해서 회사 지원서, 이력서 및 다양한 김치찜 만드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코딩과 TQQQ ETF의 상장 폐지 시나리오까지 함께 다루도록 해봅니다. 자, 구글에서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를 찾아봅니다. 회사명이나 두 번째에 있는 챗 GPT를 클릭하면 되는데 처음 시작이니 개발사인 오픈 AI를 클릭하도록 하죠. 그런데 요즘 챗 GPT의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 로그인할 때 이런 화면이 뜨기도 합니다. 그럼 놀라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 다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오른쪽의 챗 GPT는 유료 계정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라 무료 사용자는 해당이 없어요. 왼쪽 위에는 클릭하고 이메일 주소를 써 넣으면 나중에 한가해지면 연락 준다고 하는데 연락이 거의 안 와요. 조금 기다리다 다시 로그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제 오픈AI의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커서를 맨 위쪽에 클릭합니다. 트라이를. 그러면 로그인과 사인업 중에 사인업으로 클릭합니다. 그럼 계정 만들기 화면으로 이동하죠. 여기서 개인의 이메일 외에도 밑에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하여 계정 만들기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이메일로 입력합니다. 패스워드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에는 이 회사가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의 이메일을 베리파이 합니다. 확인이 되면 이름을 비롯한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컨티뉴 버튼을 누르시고 국가번호를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 82에 0101 경우 0 없이 입력하면 6자 코드를 보내오는데 이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확인되면 챗 GPT 팝업 창이 뜨는데 이의 목적, 한계, 자료 수립 등 다음 누르시고 개설 위한 피드백에서 단을 클릭하시면 이제 채팅장으로 이동합니다. 채팅장 위에 질의 예시나 능력치, 한계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하단에 본인이 궁금한 질의를 입력하게 됩니다. 예시로 삼성기획실의 입사 지원서를 한 페이지로 생성하도록 입력하게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타이핑이 느려서 그런가? 그러면 챗봇이 응답을 생성합니다. 쭉쭉쭉 나오죠. 바첼러 디그리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학력 요구 사항에서 학사 학위인 바첼러 디그리에서 대학원 졸업이라고 입력해 봅니다. 챗봇은 구글하고 달리 같은 주제에 대해 계속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요. 결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왼편 패널의 상단의 뉴챗 밑에 삼성 플래닝이라는 새로운 창이 대화의 주제 또는 결을 기억합니다. 또 챗봇이 새로운 질의의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보이시죠? 쭉쭉쭉 이렇게 자동 생성이 돼요. 이 챗봇의 응답에 경력 없이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입력하면 챗봇이 다시 이에 맞춰 응답을 생성합니다. No experience, just graduate. 이런 식으로 사람처럼 질의와 응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놀랍죠? 이제 커버 레터 지원서 외에 이력서 하고는 입력해 봅니다. About the resume. 그러면은 이력서를 쭉 양식을 생성해 내죠. 옛날엔 저거 만드느라고 엄청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니 얼마나 편해요. 영어가 불편하지요? 그럼 한국어로 둘 다? 라고 입력하면 이제 챗봇이 이에 응답을 생성합니다. 내용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국말로 둘 다 해도 이 챗봇이 이 결에 따라서 응답을 해요. 한국말은 좀 이렇게 리스폰스가 늦네요. 그리고 저렇게 주소까지 다 확인해서 나오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저기 보이죠? 경력은 없지만 그러니까 경력을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 내용을 바꿨어요. 그리고 왼쪽 그 패널을 보시면은 삼성 플래닝이라고 나오죠. 이게 지금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뉴 챗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패널 상단에 뉴 챗을 누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국 김치를 만들고 싶어요 입력하면 챗봇이 다음과 같이 생성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패널 메뉴 중에 업데이트 플러스는 이제 유료 버전이에요. 그래서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다크 모드는 이제 인터넷 그 뭐 상에서 보면은 다크하게 눈 피로하지 않게 변환시키는 거 있죠. 저는 이게 괜찮아서 그냥 이걸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뭐 FAQ는 다 아시다시피 그 의문이 있으면은 거기다 질의를 하고 대답하는 과정이죠. 요번에는 이제 김치찜 해갖고 한번 DC를 쳤는데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김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김치찜이니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해도 주제의 일관성에 따라 챗봇이 이에 대한 답을 생성한다는 게 참 놀랍지요. 그리고 압력솥으로도 이제 한국어로도 하면 이제 한국어로 쭉 이제 응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요리법 레시피 같은 것들을 영어로 할 수 있으면 그냥 요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참 편하실 것 같아요. 좀 전에는 이제 압력솥으로 김치찜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었거든요. 요번에는 이제 에어프라이로도 간단히 입력하면 또 챗봇이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변수를 자꾸 넣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솥으로 만들 경우, 에어프라이로 만들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할 경우는 저 맨 윗단 패널 맨 윗단에 뉴 챗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뉴 챗을 지금 누르면 저렇게 이제 또 변하죠. 그러면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해보죠. 이제 다양한 구매부 업무에 대해 코딩을 생성하라고 해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도 챗봇이 해주니까 프로그래머들이나 코더 하시는 분들 참 나중에 힘드시겠어요. 짭비. 이제 다양한 구매부 업무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생성하라고 해보니까 예상대로 챗봇이 너무 범위가 광대하니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응답 중간에 있는 Stop Generating을 눌러 응답을 중단시키고 이제 범위를 좁혀서 최적화 재고 모델에 대한 코딩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for optimal inventory 하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좁혀서 이제 코딩을 쓰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30일간 안전재고를 갖고 가야 된다는 이제 변수를 다시 입력을 하면은 이에 따라서 이제 코딩을 다시 생성을 해요. 그래서 I need a 30-day safety stock for optimal inventory 이렇게 한번 쳐보죠. 그럼 이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코딩을 이제 써주죠. 이렇게 변수를 다양하게 넣어서 하면은 끝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결국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자, 이제 뉴 챗을 눌러서 이제 새로운 주제가 되는 지수 추종하는 3배수 레버러지 ETF가 ETF인 TQQ가 상폐될 가능성이 있는지 챗봇을 통해서 알아보죠. 한국말로 한번 써봤어요. TQQ가 하루 만에 제로 가치가 될 경우를 설명해줘. 그러니까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처음 인트로덕션 하는 설명은 좀 이제 답답할 수가 있으면은 그 밑에 Stop Generating 하는 버튼이 있죠. 그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Stop 그 응답이 이제 거기서 멈추죠. 그리고 이제 응답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제 클리어하지 않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거를 카피를 해서 다시 응답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TQQ는 100%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걸 갖다 이제 클리어 해달라고 이제 응답을 해보는 겁니다. 질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답 내용 중에서 이제 100% 이상의 손실의 구체적인 예를 이제 챗봇이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33.33% 하락을 하면 TQQ는 이제 100% 손실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죠. 그럼 이제 요거를 또 카피를 해서요.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중단을 시키고 이제 카피를 해갖고 하루에 33.33% 이상 하락할 경우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번 써봤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을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발표된 지 2달 만에 거의 1억 명 유저가 사용이 되었고 요즘은 가끔가다 락이 걸려갖고 못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1시간 이상 쓰면은 얘들이 일부러 내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에러 메시지를 내갖고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하단 저기 패널에 그 다크 모드도 이제 아셨고 FAQ도 했고 클리어 컨버세이션을 누르면 이제 여지껏 질의한 것들 응답했던 것들이 이제 다 삭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처음 챗봇 화면에서 나온 제한성의 하나로 질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챗봇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현재 주식시장이 배어러 갈까, 불러 갈까 하면은 이제 얘가 시간 느리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실시간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도 2021년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한 걸로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날씨 같은 것도 특히 실시간 데이터 같은 건 더 힘들고요. 그래서 그 지금 구글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회에서는 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3%밖에 마켓시어가 없어요. 검색 엔진에서. 잃을 게 없죠. 구글은 97%인데. 근데 이제 빙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컴바인을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를 이제 왼쪽에다 놓고 이런 챗봇 기능을 갖다가 오른쪽에다 놓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잃을 거 없는 싸움이고 구글은 지금 97%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싸워봤자 지는 게임이죠. 잃는 거 하나도 없이 저기 받을 거 하나도 없이.
이제 응용 분야 및 제한성 등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언급을 했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 이제 왼쪽 패널 맨 끝단에 이제 로그 아웃 한 것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서울 날씨 어때 한번 물어보고 이제 로그 아웃 하는 걸로 이 동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날씨는 얘가 못하는 게 이건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답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죠. 어떻게 챗봇이 답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날씨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학습한 시점이 2021년 9월 이전이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챗 GPT를 종료합니다.